여러분, 70대 이후에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약해지니 가볍게 걷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해야 하니 근력 운동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70대 이후 건강을 위해 어떤 운동이 더 효과적일까요? 유산소 운동이 심장과 폐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근력 운동이 부족하면 오히려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력 운동만 하면 심폐 기능이 저하되어 체력이 쉽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운동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차이점과 올바른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운동이 본인에게 더 적합한지, 그리고 두 가지 운동을 어떻게 병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근력 운동이 왜 중요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은 어떤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40대부터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7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70대 이후 매년 근육의 1%에서 3%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가벼운 활동만 해도 힘이 들고 체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팔, 다리, 허리 근육을 단련하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건강 수명이 길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의 일상생활이 더 수월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70대 이후에는 근력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근력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미용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근력 운동을 하면 낙상을 예방하고 뼈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력 운동이 뼈 건강과 균형 감각을 지켜주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강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골밀도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체중을 이용한 운동 스쿼트, 계단 오르기, 아령 운동 등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골밀도를 높여 뼈가 약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균형 감각을 개선하여 낙상 사고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낙상은 노년층에서 가장 큰 부상 원인 중 하나이며 심각한 경우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기 어려운 분들은 다리 근력 운동을 통해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은 낙상 위험이 절반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단순한 걷기 운동만으로는 뼈 건강을 충분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체중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근력 운동을 하면 몸의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신체 기능이 개선됩니다. 다음으로 근력 운동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력은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무거운 물건 들기 같은 활동을 할 때 근력이 필요합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작은 동작에도 피로를 느끼고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이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도움을 받지 않고도 혼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력이 부족하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근력이 약하면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외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 변화가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심장과 폐 건강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낮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박수를 올려서 심장을 강하게 만들고 혈액을 효과적으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튼튼하면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계단 오르기 등이 있습니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높여서 쉽게 숨이 차는 문제를 줄여줍니다. 연구 결과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심장 건강을 위해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장뿐만 아니라 폐 건강도 좋아집니다. 폐 활량이 좋아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이 혈액순환과 혈압 조절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뇌졸중, 심장병, 신장질환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액 내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하여 혈당 조절이 원활해집니다. 연구 결과 일주일에 5일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됩니다. 여러분은 혈압과 혈당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혈압과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혈압과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혈액순환을 유지하면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혈관 건강을 위한 유산소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이 뇌 건강과 정신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 혈류가 증가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여 신경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켜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면 기분이 개선되고 정신 건강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서 운동을 하면 자연 속에서 힐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유산소 운동을 통해 뇌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건강과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만 할 경우 근육량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 없이 유산소 운동만 지속하면 근육 감소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체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감 소증이 진행되면서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고 균형 감각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 적으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부상의 회복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도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를 하면서도 일주일에 23회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유산소 운동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근력 운동도 병행하고 계신가요? 근육을 유지해야 유산소 운동을 할 때도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면 체력과 지구력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근력 운동을 함께 병행해 보세요. 근육을 유지해야 유산소 운동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력 운동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만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폐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심폐 기능이 떨어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쉽게 지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 없이 근력 운동만 하면 심장 건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폐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이 상승하거나 혈액순환이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을 한 후 1015분 정도 걷거나 가볍게 뛰면 심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근력 운동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고 계신가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균형 있게 하면 근육과 심폐 기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근력 운동을 할 때도 지구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50대 50 비율로 조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균형 잡힌 운동이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가지 운동을 함께하면 근육을 유지하면서도 심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유산소 운동을 할 때도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면 체력과 근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뇌 기능도 개선됩니다. 심장과 근육이 동시에 건강해지면 일상생활이 훨씬 더 활기차고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걷기 15분 근력 운동을 조합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그 후에 근력 운동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운동을 균형 있게 하고 계신가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하면 몸의 기능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운동 루틴을 조정해보고 두 가지 운동을 함께 실천해보세요. 운동을 제대로 하면 노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0대 이후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 비율과 루틴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70대 이후에는 얼마나 자주 운동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당 5일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고 최소 23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노년층이 최소 주당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약 30분씩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주 23회 이상 주요 근육 그룹 팔, 다리, 복부, 허리 등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운동 강도를 천천히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하루 152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그 다음 주부터는 30분 걷기 근력 운동 10분으로 늘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아령, 밴드 운동, 의자에 앉아서 하는 하체 운동 같은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면 신체 기능이 더 효과적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주당 몇 회 정도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운동 루틴을 적절히 조절하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본인에게 맞는 운동 시간을 정해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면 최적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는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사용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하루 3040분 정도의 운동을 하고 하루는 근력 중심, 하루는 유산소 중심으로 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운동 강도는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천천히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운동 루틴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루틴을 정리하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실천 가능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본인에게 맞는 운동 루틴을 구성해 보세요. 다음으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운동 전후 충분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준비 운동을 하면 관절 부상을 예방하고 근육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후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운동 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이 빠르고 근육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 충분히 마시기. 운동 중에는 체내 수분이 빠르게 손실되므로 운동 전후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니 컨디션에 따라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화 속도가 느립니다. 여러분은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높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운동 전후 루틴을 철저히 관리해 보세요. 다음으로 운동 효과를 높이는 영양 섭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이 빨라지고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 운동 후 30분에서 6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생성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D, 칼슘과 같은 영양소도 근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충분히 쬐거나 연어, 계란 노른자, 유제품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뼈째 먹는 생선 등에 풍부하며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포함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심혈관 건강을 위한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나쁜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메가3와 같은 좋은 지방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 견과류, 올리브오일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3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 강황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단에 항산화 식품을 포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심혈관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면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식단에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을 추가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이 운동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다음으로 운동 후 회복을 돕는 영양소와 수분 섭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서 수분과 미네랄이 손실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체내 수분이 2%만 부족해도 피로감을 느끼고 운동 효과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동 전, 중, 후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 감자, 시금치 등이 있으며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 다크 초콜릿, 두부 등에 풍부하며 신경 안정과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함께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과 고구마, 계란과 바나나 같은 조합이 운동 후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운동 후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운동 후 올바른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운동 후 수분과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 후 올바른 영양 섭취가 근육 회복과 체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70대 이후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했다가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려면 3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턱걸이를 10개 하겠다라는 목표는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대신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하겠다 또는 일주일에 3번 근력 운동을 하겠다와 같은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 운동 시간을 일정하게 정한다. 운동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면 습관이 형성되면서 꾸준히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원칙, 운동을 즐거운 활동으로 만든다. 운동을 의무적으로 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걷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면 더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혼자 운동하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운동을 하려다 보면 지루하거나 동기부여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운동이 어렵다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 운동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한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그룹으로 하면 혼자 할 때보다 지속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지역 복지관, 헬스장, 요가 스튜디오 등에서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운동을 하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온라인 운동 클래스를 활용한다.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좌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됩니다. 집에서도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따라 할 수 있는 영상들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방법, 가족과 함께 운동하기.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산책하거나 간단한 홈 트레이닝을 하면 더욱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운동 지속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운동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지속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면 더 쉽게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에 맞춰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운동을 할 때 몸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관절과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동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원칙,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선택한다. 초보자는 고강도 운동보다 걷기, 실내 자전거, 가벼운 아령 운동 등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체력보다 너무 강한 운동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칙,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운동 중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지러움이 생기면 즉시 쉬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할 때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원칙, 관절 건강을 고려한 운동을 선택한다. 관절이 약한 분들은 걷기, 수중 운동, 스트레칭 같은 저강도 운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운동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쓰고 계신가요? 안전한 운동이야말로 꾸준한 건강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0대 이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차이점과 운동 방법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 두 가지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근력 운동은 근육 감소를 막고 뼈 건강과 균형 감각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두 가지 운동을 함께 병행해야 최상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올바른 운동 루틴을 정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백질과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서 가장 실천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운동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